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평의 자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는요 좀 지도가 있고 사진이 있고 그래요. 지도가 있어서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고급한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다운 그런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인천의 산흐름을 알면 이제 부평이 너무 잘 보여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제 언급을 했지만 인천의 산은 한남정맥이라고 했죠. 한남정맥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저 속리산에서부터 오는데 이 속리산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수원에 광교산이라고 있어요. 수원에 광교산 거쳐가지고 군포의 수리산 거쳐서 시흥의 운흥산 거쳐가지고 이 하얀색이 제1 순환선이에요. 순환선 따라서 쭉 와가지고 우리 고장 인천에 들어오면 성주산, 거마산, 이 거마산이 우리 부평구입니다. 거마산 거쳐서 철마산, 한봉산, 원적산, 천마산, 계양산 거쳐서 저 북쪽에 가연산이라고 있어요. 그 가연산까지 이어지고 이 한가운데 이 넓은 지역이 바로 부평평야예요. 부평평야의 범위는요, 이 계양산 남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 지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강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넓은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넓은 범위죠. 그래서 현재도 보면 절반 정도는 도시화가 되어 있고 북쪽 지역은, 북동 지역은 아직도 농경지라는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요 지도를 이렇게 그리셨어요. 어떻게 그렸나요? 이렇게 산이 이어지게 그려요. 산이 이어지게 그리는 이유는 산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산과 물은 서로 다른 거예요. 산을 공부하는 이유는 산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산줄기가 중요한 거는요, 산줄기가 물의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산줄기가 물벽이 돼주는 거예요. 물을 공부하는 이유, 강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평야를 알기 위함이에요. 평야를 안다는 것은 도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을 공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사람들의 이동이에요. 사람들의 교류, 소통, 연결, 바로 강으로 하거든요. 전근대에서는 강이야말로 고속도로예요. 바다는 더 무제한 고속도로 같은 거죠. 강과 바다가 사람들의 이동과 물류를 이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빠른 수단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더 안전한 수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강과 산을 제대로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 김정호가 그린 지도에서도 보면 이렇게 인천이 나오죠. 인천. 그 다음 여기 부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평. 그리고 부평 위에 안남산이라고 되어 있죠. 지난번 시간에 우리 부평의 옛 이름이 안남이었다고 배웠는데, 이 안남산, 계양산을 지금 안남산이라고 쓰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 볼까요? 산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안남산까지 왔다가 다시 북으로 가서 가연산, 여기 가연산이 있죠.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부평평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또 하나, 부평이라고 동그라미 읍지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강이에요. 강. 무슨 강? 굴포천. 김정호 선생께서, 고산자 김정호 선생께서 이렇게 굴포천을 큼직하게 그려주셨어요. 왜? 중요하니까. 그 당시에 중요했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 또 이 왼쪽에 보실까요? 바닷가에 웬 섬이 이렇게 많아요. 이 섬이 다 어디 거다? 부평 거예요. 부평 도호부. 부평 도호부 관내가 얼마나 컸냐면 15개 면이 있었어요. 15개 면이 있었고, 지금도 230만이나 되는 인구가 부평 문화권에 모여 사는 이유는 그만큼 부평이 고대로부터 중세 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큰 지역이었어요. 어디보다도? 인천 도호부보다도.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부평도호부가요 인천을 다스렸어요. 김포도 다스리고 지금의 저쪽에 금천구라고 있어요. 서울에. 그 지역도 다스렸고 당연히 한강 서쪽 지역 지금의 강서구, 양천구 이 지역도 다 부평이 관할했던 곳이에요. 그만큼 우리 부평이 큰데 그 큰 부평이 가지고 있는 섬, 즉 부평은 해양성과 이 평양, 육지, 대륙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섬들이 부평 거예요. 부평도호부. 그리고 부평의 특산물 1호가 뭔지 아세요? 조선시대 때 부평의 특산물 1호가 소금이었어요. 소금. 어디서 캤겠어요? 어디서 만들었겠어요? 서구에서 만든, 지금의 서구. 석곤면과 모월곤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천일염전이 없었으니까 끓여가지고 소금물을 끓여가지고 소금을 만들죠. 그래서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들고 국가가 독점해서 관리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금 생산지 중에 가장 각광받는 곳 중에 하나가 부평도호부였다는 사실. 그리고 해방 후에 엄청나게 많은 염전이 바로 이 부평 관내에서 생기는 거예요. 서구가 생긴 건 1988년이잖아요. 서구는 1988년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다 부평이라는 이름 안에 통합되어 있었죠. 자, 이런 지도들에도 보시면 모두 산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있어요. 인천에 이제 많은 산들인데 이런 산들은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넘어가고 대신 우리 고장 부평에 대한 건 확실히 좀 챙겨야 되겠죠. 제가 굴포천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굴포천. 이 굴포천이 어디서 시작하나요? 부평구에서 시작하죠. 부평구 부평 이동에서 바로 여기 철마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철마산 가족공원 있죠? 그 공동묘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부평 옆 일대를 지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부강 노인대학 옆을 지나가지고 여기 세림병원 아시죠? 세림병원. 세림병원 앞에 가서 강을 하나 또 만나요. 그게 바로 삼곡천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부강 노인대학 주변으로 보면 쫙 지금 뭐가 있습니까? 주차장이 있잖아요. 이 주차장이 굴포천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림병원의 그 서쪽으로 거기서도 주차장이 크잖아요. 그게 바로 삼곡천이에요. 화랑농장 쪽에서 내려오는 그 두 개의 물줄기가 합쳐서 바로 부평구청 앞에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부평구청 앞에서부터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이제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굴포천의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한남정맥이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는 거마산이 있어요. 우리 부평구의 산들을 한번 찝어봅니다. 따라해 볼게요. 거마산, 거마산, 철마산, 철마산. 자, 이 철마산이 이렇게 동그란데요. 북쪽으로, 그 다음 남쪽으로. 그래서 남쪽의 능선이 만월산을 만나서 법성산으로 가요. 따라합니다. 만월산, 만월산. 자, 만월산에서 법성산으로. 법성산, 법성산. 법성산에서 한봉산으로. 한봉산, 한봉산. 한봉산에 다른 이름이 있죠. 호봉산. 네. 그 다음 한봉산에서 이제 원적산으로 갑니다. 원적산, 원적산. 옛 이름에 철마산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청천농장 아시죠? 청천농장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산이 이제 장수산 혹은 장미산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이제 마제봉, 천마산, 중구봉, 계양산 이런 쪽은 이제 우리 관내는 아니니까 제가 따라하라고 안 할게요. 다만 천마산하고 계양산은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요. 우리 부평 평야의 동쪽에 그 부천 지역에 보면 약간 산지가 있어요. 아주 구릉성 산지인데요. 부평에서 쭉 서울로 가다 보면 역곡쯤 가면은
높아져요. 그죠? 고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사역을 지나서 역곡쯤 가려고 하면 고개가 나오고, 역곡에서 또 온수 쪽으로 넘어가려면, 오류동으로 넘어가려면 고개가 나와요. 그게 바로 이 산지 때문에 그래요. 이 산지 때문에 그런데요. 이쪽에 바로 원미산, 와룡산, 매봉산 이런 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온수역 남쪽에는 천왕산이라고 있는데, 천왕역이라고 있죠. 예, 광명시에 그 천왕산 혹은 이제 개봉산, 개봉역 앞에 개봉산, 이게 다 옛날에 우리 부평 도호부 같네요. 자, 우리 이제 굴포천이 이렇게 이제 그 한강 쪽으로 흘러나가는 부분에 이제 많은 산들이 있는데, 이건 생량.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굴포천으로 흘러가는 여러 가지 물줄기들이 있어요. 여월천이라든지 혹은 뭐 계산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여드렸고, 우리 칠성약수에서 시작하는 굴포천, 그 다음에 상곡천, 청천천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를 제가 표시를 해봤고요. 저 위에는 규련천이 합류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또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물줄기가 있어요. 조금 길어요. 따라해 볼게요. 서부간선수로. 서부간선수로. 아니, 강이란 이름이 붙지도 않았고 천이라는 글자가 붙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부간선수로래. 그럼 이건 뭐예요?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강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었던 서부간선수로,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저 서부간선수로는 저 김포에서부터 계양구를 거쳐서 우리 삼산동까지 들어오는 수로예요. 갈산동 앞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예전에는 굴포천하고 이어졌고 청천천하고도 이어졌던 그런 수로. 그래서 서부간선수로가 길게 이렇게 부평구까지 들어와 있죠. 이것은 농수로예요. 농수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봄에는 물을 넘치게 하고 가을, 늦가을에는 물을 빼두고, 이러한 이제 농수로입니다. 자, 서부간선수로가 있다는 뜻은 동부간선수로도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아, 동부간선수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동부간선수로는 부천 지역이에요. 그래서 김포공항을 이렇게 둘러싸고 나가는데, 자, 동부간선수로, 서부간선수로, 동쪽과 서쪽이 있으면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겠어요? 바로 굴포천. 굴포천의 서쪽에 있으면 서부간선수로, 굴포천의 동쪽에 있으면 동부간선수로. 그래서 동부간선수로를 대두둑천이라고도 부르고요, 서부간선수로는 대보천이라고도 불러요. 우리 부평에 오래 사신 분들은 대보천, 대두둑천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부천 쪽에서는 여월천이라는 물줄기가 들어오고 삼정천, 심곡천이 들어옵니다. 자, 옛 지도들, 옛 그림 지도들에 보면은 이렇게 굴포천이 크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저수지들,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는 것들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 굴포천을 넘는 다리, 대교, 한다리. 부평 계양에 오래 사신 분들은 한다리를 다 아세요. 한다리. 자, 그래서 오늘은 자연 중에서 이제 굴포천을 따라서 쭉 이렇게 보면서 우리 산과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굴포천이죠? 폭이 한 80m 정도 되는 이 굴포천의 하류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수문이 하나 있죠? 굴포천 물이 일로 빠지게 돼 있죠? 굴포천은 지금 21km에 143.3 유역면적, 국가하천이에요. 국가하천. 하천의 종류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있어요. 국가하천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대통령이 누구에게? 국토부 장관을 통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이게 국가하천이에요. 그러니까 굴포천은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그 다음 지방하천이 있어요. 지방하천은 도지사나 광역시장이 관리한다. 그리고 소하천이 있는데, 소하천은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이나 시장이 관리하는 강이죠. 그래서 우리 굴포천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여러 지자체가 협력해서 공동 관리하는 강이다. 굴포천의 상류예요. 최상류는
여러분 그 우리 공동묘지 가족공원에 가시면은 가족공원의 끝자락에 있어요. 그래서 철마산에 칠성약수가 있고 불영약수가 있는데요. 그 두 물줄기가 이렇게 합쳐지게 돼요. 합쳐지는 곳이 세월호 추념관인데요. 추모관 그 앞에서 물줄기가 만나가지고 가족공원을 흘러서 여러 물줄기를 만나서 흐르다가 가족공원 입구에서 복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땅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이제 신촌 지역을 지나가지고 우리 부강 교회를 지나서 이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칠성약수터 발원지 우리 부평문화원에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불영약수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물줄기가 합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물줄기가 세림병원 앞에서 삼곡천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여기 세림병원 앞에서 합쳐서 부평구청 앞으로 나와서 이제 이렇게 큰 물줄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줄기는 지금 자연 물만이 흐르는 게 아니라 한강에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서 이제 그 물에 이제 그 정화를 좀 시키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굴포천은요, 부평구청 앞에서부터 여러 물줄기를 합치게 되는데 특별히 부평역사박물관 앞에서 청천천을 합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가지고 목수천이라고 하는 효성동에서 내려온 물줄기를 합치고 또 부천에서 오는 신곡천을 합치면서 북쪽으로 쫙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폭이 80m로 넓어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옛 지도에서 이렇게 그 물줄기가 만들어지는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을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주안염전 십정동의 염전이 조성되고 있는 모습을 잠깐 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가 85년제 항공사진이라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철마산 공동묘지예요. 여기서 물줄기가 나와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한봉산, 그러니까 십정동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부평동이고 캠프마켓 미군 부대고 요거는 현대 아파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부평 삼거리, 여기가 법성산, 철마산, 여기가 희망천입니다. 그래서 85년에 이제 여름물지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희망천, 부평 이동의 희망천 일대, 그 다음 부평 삼거리, 그리고 이렇게 지금 물줄기가 흐르고 있죠. 이 굴포천이 덮여있지 않을 때의 모습입니다. 백운역이 보이시죠? 그 다음 신촌이 보이시고, 그 다음 여기는 부평공원. 굴포천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 남쪽으로 부평공원인데 옛날에 미쓰비시 공작터가 있던 곳이고, 그래서 이 밑에 동네는 삼릉이라고 불렀잖아요. 미쓰비시 줄사택이 자리 잡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희망천 위에 성모병원하고 경찰대학, 지금은 이제 성남으로 이제 갔고요. 여기는 이제 부일여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그 철마산 부평 삼거리 일대인데요. 부평농장이 보이죠? 이 부평농장은 우리 나환자들이 이제 정착했던 곳이잖아요. 우리 부평에 나환자 정착촌이 세 군데가 있어요. 십정동이 하나, 십정농장, 그리고 부평농장, 청천농장. 이렇게 나환자들의 촌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고장이 그만큼 포용성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시인 하나원 선생이 이 부평농장을 이제 개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쪽에 법성산 밑에 쪽으로 제1학교라든지 혹은 심령학원 이런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지금은 이 부평농장 일대가요, 간석동으로 이렇게 행정구역이 남동구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평 이제 시내 쪽입니다. 시내 쪽인데 여기 청천천이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대우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천천이 어디서부터 오나요? 효성동의 안화직고개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이렇게 흘러서 굴포천하고 합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청천천이 이 천마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오고, 그 다음에 우리 굴포천이 이렇게, 그 다음 요게 바로 산곡천이죠, 산곡천. 그리고 요 까만 거는 군부대를 이제 위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굴포천과 청천천, 이런 이제 강들이 만나는 모습.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서부간선수로. 1920년대에 이제 수로 부평 수리조합을 만들면서 만들게 된 농수로입니다. 그래서 굴포천이 이때도 직각으로 딱 꺾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청천동의 청천농장 일대, 청천동, 상곡동 일대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그 서구 쪽이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계산동 일대의 모습인데,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게 뭐냐면 계산천인데 어디로 흐르고 있어요? 바로 굴포천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큰 이제 굴포천이 86년 이때 이제 모습이고요. 그다음 86년에 이제 부평 일대의 모습. 그래서 뭔가 막 이제 정비되고 있고, 여기 동아 아파트, 동아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그리고 여기 그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캠프 하이에스라고 미군 병원이 있었던 자리죠. 86년에 부평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굴포천이 이제 복개 구간이 끝나서 국가천으로 시작되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 다음 부평 역사박물관 앞에서 청천천이 합류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서 부천에서 이제 딱 꺾어지게 되죠. 그래서 목수천을 합류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 그래서 오른쪽은 부천시, 부평구, 계양구가 이 굴포천을 가지고 서로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굴포천은 이제 하류 지역이죠. 여기는 이제 물줄기가 굉장히 느리죠. 유속이 굉장히 느리면서 밑에 온이가 좀 많이 쌓이게 되고, 다양한 물줄기가 굴포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삼정천이라고 하는 요 강이 물줄기가 부천에서 물줄기가 합류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합류하죠. 계양산이 보이고, 삼정천이 합류하는 모습. 그 다음 계산천이 합류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계산천 합류해서 이쪽은 이제 그 수자원, 그러니까 우리 부평 사람들이 버린 물을요, 부천 분들이 물을 정화시켜서 굴포천으로 내려보내요. 그래서 계양구, 부천, 또 우리 부평, 이런 그 도시에서 버린 물들은 이쪽에서 정화가 돼서 이제 잉어가 살 수 있는 물로 정화가 돼서 이제 내보내집니다. 그래서 여월천인데 요 여월천입니다. 부천 지역을 상당히 많이 휘돌아가면서 여러 물줄기를 모아가지고 굴포천으로 합류시켜주는 게 여월천이에요. 여월천이 합류하는 모습이고, 요것은 대두둑천이 합류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여월천 요거 이제 지날게요. 여월천 합류하는 모습. 그래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저기가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월천이 합쳐지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죠? Y자로 갈라지는데, 오른쪽으로 한강으로 가고 왼쪽으로 아라뱃길로 가게 됩니다. 아라뱃길로 가는 그 물줄기는 굴포천 방수로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물줄기는 이제 굴포천 본류가 돼서 한강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규련부 앞에서 굴포천 방수로로, 또 오른쪽으로는 제대로 이제 그 굴포천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굴포천이 아라뱃길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라뱃길 밑으로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요 물줄기 이렇게 해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 앞에 가면 김포 신곡리라는 곳에서 굴포천이 이렇게 해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곡 양배수장이라고 해서 양수, 배수 내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그래서 양배수장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백마도라는 섬이 있고요. 그래서 신곡도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규련천이 합치는 모습, 서부간선수로와 규련천이 나란히 가는 모습. 자,
이 정도 해서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불포천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보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물줄기들이 있고 옛날 부평도구의 이제 섬들이에요. 정말 다도해죠. 섬이 많아서 경기 다도해를 구성했던 과거에 우리 부평이 어마어마하게 섬이 많았다고 하는 사실. 이것도 이번 시간에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중에 대표적인 섬이 청라도죠. 그래서 지금의 청라 국제도시 혹은 청라동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율도 하면 뭐 생각나세요? 발전소. 수도권 일대에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했던 곳이 바로 부평 지역이었던 거예요. 율도 화력. 그래서 율도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2개 있죠. 인천화력, 경인화력. 그 다음에 청라도에도 화력발전소가 2개 있어요. 서인천화력, 신인천화력. 지금은 율도의 화력발전소가 경인화력발전소가 포스코 발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랬을 뿐이고 4개나 되는 화력발전소에서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도 일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 그 부평, 문화권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고마운 지역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지난번에 요거 이제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옛날 우리 부평의 이름은 주부토였다. 주부토. 그리고 신라 경덕왕 때 장제라고 한문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주부토, 장제. 이것은 주부토로, 장제로 이런 도로명에 나타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주. 부평이 고려시대가 되면 수주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부평 이씨라고 있어요. 이희목이라는 사람 때문에 수주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 안남, 남쪽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남도호부가 있어서 안남. 그래서 지금도 안남중학교 이런 학교들이 계양구에 있어요. 그 다음에 계양 1215년 고종 때예요. 그 다음에 길주라는 이름은 이제 매사장을 좋아했던 이제 충렬왕 때 붙은 이름이고, 그 다음 이제 부평이라는 이름이 1310년에 쓰여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자, 이상으로 우리 부평의 자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부평의 간단한 지명 변천을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2022년에는요 코로나 극복한 그런 세상에서 더 마음껏 평생학습을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